이게 맨 첫 줄에 있는 필드들은 조금 익숙한데, 그건 우리가 이제 ARP 프로토콜을 배울 때 나온 필드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런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ARP 프로토콜의 역작용, 상대편의 IP 주소를 주고 그에 해당하는 상대편의 하드웨어 주소를 얻어오는 것이 ARP 적용이라고 한다면, 내 하드웨어 주소, 맥 주소를 주고 나의 IP 주소가 뭐냐고 물어보는 정도로 RARP, 리버스 ARP라는 프로토콜을 만들어 있다고 했고요. 그거 리버스 ARP 프로토콜이 한 일은 이제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기 IP 주소마저도 기억할 수 없는 무식한 디바이스들이 깨어나서 내 IP 주소가 도대체 뭐냐고 서버에게 물어보는 용도가 있습니다. RARP 서버라는 게 따로 있고, 지금 우리가 DHCP 서버라는 게 따로 있는 거죠. RARP 서버에게 물어보면 이 IP는 이거야. 맞춰주는 거죠. 왜 자기 IP 주소마저도 알아야 되냐면, 그 당시에 무식하다고 하는 디바이스는 어떤 디바이스는 하드 디스크가 없는 디바이스. 스테이블 메모리가 하나 없고, 그러니까 파워가 전원이 나가버리면 다 까먹는 겁니다. 다 까먹어도 뭐는 남아있냐면 하드웨어로 꽂아 들어가 있는 이 맥 주소, 하드웨어 주소는 이렇게 그건 지워지지 않고, 그건 이제 지워지지 않는 그걸 실마리를 해가지고 이제 부팅을 할 때 일단 자기 IP 주소를 알아오는, 그 IP 주소를 알아오면 이제 그 IP 주소를 가지고 다운로드해야 되는 파일을 다운받아올 때 IP TCP 통신을 사용하는 그런 장비를 여러분은 지금 찾아보기도 힘들죠. 근데 제가 유학생이 됐던 1989년 때쯤에는 그런 장비들이 많았어요. 하드디스크는 비싼 장비. 1989년에 안테나 그런 게 있죠, 여기. 네, 맞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없었죠. 근데 그 당시 오래전입니다. 지금은 이제 하드디스크가 워낙 싸져가지고 그런 식으로 없었어요. 어쨌든 그 RARP에서 시작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잠깐 우리가 듣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RARP는 단지 그 작용 하나예요. 맥 주소 주면 IP 주소 받아오는 거. 이게 끝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오토 컨트롤, 자동 컨트롤에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보니까 RARP 보니까 가만히 있어. IP 주소만 얻어오는 게 아니라 이 부팅이라는 전체 프로세스를 도와줄 종합적인 프로토콜을 만드는 거죠. RARP 차관에서. 그래서 나온 게 보트. 사실 현재 DHCP는 그 보트피가 하는 일에서 거의 바뀐 건 없어요. 한번 얘기했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하면 리스라는 어드레스를 받아올 때 이게 자동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고, 만료되면 그건 내가 업데이트를 직접 요청하지 않으면 그냥 자동 임플리시트 암시적으로 그 주소는 내가 사용하는 것이 끝난 것이거든요. 개념. 그거 하나가 들어오면서 얼마나 편해졌냐면 오퍼레이터가 거기다가 이 주소, 이 IP 주소 누구한테 해당되느라고 이 귀에다가 써놓는 작업이 필요 없고, 또 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안 쓰게 됐을 때 딴 데다 어사인하게 해서 DB를 또 매뉴얼리 업데이트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 없어져 있습니다. 그거 근본적으로 보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하게 옵션 필드 포메이션 바꾸는 거의 HTTP나 HTTP나 프로토콜 메시지 포맷도 비슷할 정도로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RARP고 아버지가 BT고 혼자가 아들이 DHCP입니다. 그러니까 DHCP 그래서 메시지 포맷을 보면 맨 윗줄의 세 필드는 우리가 ARP에서 배운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집니다. 그래서 OP 코드는 리퀘스트냐, 리플라이냐, 요청한 것이냐, 요청에 대한 응답이냐를 표시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타입은 잘 아시겠죠? 이게 내가 지금 예를 들면 IP 주소를 받을 때 맥 주소를 주면서 내 IP 주소는 뭐예요? 라고 물어볼 텐데, 그럴 때 쓰는 맥 주소가 이더넷 맥 주소냐, 뭐 와이파이 맥 주소냐, 그런 거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렌트라고 하는 거는 그게 어떤 몇 바이트의 크기를 가지느냐를 가지고, 이 홉스라고 하는 건 조금 이따 릴레이 얘기하면서 하시겠고요. 트랜잭션 아이디는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것은 이게 갑자기 우리가 그 데이터 링크 레이어 프로토콜 한 다음에 네트워크 레이어 프로토콜 한 다음에 갑자기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제끼고 지금 DHCP가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 그러니까 커널 안에 안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애플리케이션 랩 프로토콜로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 랩 프로토콜이 어떤 트랜스포트를 사용하느냐, UDP를 쓰거든요. 근데 UDP를 쓰게 되면은 UDP를 쓰는 애플리케이션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메시지 하나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물론 뭐 UDP를 쓴다고 해서 데이터를 근데 벌써 많이 보내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 의미상으로 볼 때 각 메시지들은 다 인디펜던트 그런 데이터가 아니니까 데이터그램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UDP를 쓰게 되면은 메시지를 다 보내면 이게 순서가 없어요. 개념이 다 자기는 잘났다고 혼자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머이기 때문에 너는 네가 앞이고 네가 뒤고 그런 개념이 UDP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퀘스트를 예를 들어 질문을 여러 개 날리고 나서 대답들이 돌아올 때 내가 질문 보내는 순서대로 오히려 보장이 없어요. IP 네트워크가 어떻다고 해서 베스트 에포트 네트워크이고 메시지들이 중간에 막 뒤바뀔 수 있고 순서가 UDP는 그 이상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요. 내가 질문 1, 2, 3으로 했을 때 답이 3, 2, 1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서 그것을 갖다 처음 돌아온 대답을 1번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질문과 대답을 매칭시키기 위해서 UDP를 쓰는 프로토콜은 거의 예외 없이 이러한 종류의 필드가 꼭 들어가요. 여기 트랜잭션 아이디를 보이죠? 아이덴티파이어가 꼭 들어가요. 그래서 나의 리퀘스트에 대한 리플라이에 그 짝을 맞추는 동작을 돕게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second라는 몇 초다라고 하는 필드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것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flex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지금 현재 이 넓은 필드에 딱 한 비트만 쓰이고 있는데 그게 브로드캐스트 비트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답을 요청하는 리퀘스터가 나한테 유니캐스트로 답을 보내지 않고 브로드캐스트로 뿌려줘라. 아니면 유니캐스트에 들어가면은 받을 능력이 없다. 그 말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자기 IP 주소를 모르잖아요. 근데 답이 IP 주소를 달고 옵니다. 근데 내가 그 IP 주소 주인인지 몰라. 왜냐면 난 지금 IP 주소가 없어서 물어봤거든 서버에. IP 주소가 얼마예요? 그런데 누군가로 가는 IP 데이터를 보이는가? 거기에 목적지 부분으로 써 있어요. 근데 그게 내 IP 주소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지만 나는 아직도 내 IP 주소는 0.0.0.0이에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따라서는 그거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애들은 모르니까 다 브로드캐스트 뿌리면 내가 그거 주인인지 몰라도 일단 밖에는 오늘 천천히 들어가 보면 내 거라는 게 드러나죠. 그래서 이제 브로드캐스트 플라이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IP 어드레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0.0.0.0이면 여기다 0.0.0.0을 쓸 거예요. 자기 현재 알고 있는 자기의 IP 주소를 적어놓을 건데 그게 클라이언트 IP 어드레스. 근데 이게 이제 0.0.0.0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DHCP가 단지 IP 주소를 받아오는 것, 즉 예전에 RA IP가 했던 작용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IP 주소 외에 다른 파라미터도 다 컨피그레이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첫 번째 홉의 라우터 주소, 넥스트 라우터 주소, DNS 주소, 서브넷 마스크는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다 DHCP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 그러면 이미 자기 IP 주소는 알고 있는 상황에서 물어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제 클라이언트 IP 주소에 0.0.0.0이 적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의 주소를 적는 거죠. 그 다음에 유어 IP 어드레스라고 하는 두 가지 필드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내 IP 주소는 뭡니까? 라고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DHCP 서버가 네 IP 주소는 이거야 라고 말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유어 IP 주소가 강조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서버 IP 주소라고 하는 건데 이게 넥스트 서버라고 하는 건데 서버들이 사실은 이제 DHCP 서버 하나면 충분한데 실은 이제 작업을 여러 서버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 다음 작업은 이 서버로 가세요라고 하는데 그게 언제냐라고 여러분 물어보시면은 이게 지금 DHCP가 부트피 R이잖아요. R이거나 R이잖아요. 성별과 상관없이 어쨌든 그래서 부트피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하고 거기다 리스란 개념이 추가된 것이니까 부팅할 때 쓰인단 말이에요. 부팅할 때 쓰일 때는 예를 들어 DHCP 서버처럼 IP 주소 가르쳐주고 서브넷 마스크 가르쳐주고 라우터 주소 가르쳐주고 이런 거 외에 부트 파일을 받아와야 할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간단한 인베디드 디바이스 부트 파일을 가져와요. 부팅할 때 필요한 파일, OS 이미지 이런 걸 가져와야 해요. 그런 건 DHCP 서버가 안 갖고 있어요. 그건 또 다른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분리된 다른 서버가 그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DHCP 서버가 자기 알려줄 걸 다 알려준 다음에 다음은 저기로 가세요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뭐 건강검진 같은 거 해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눈 검사하고 나면 다음에 어디로 가세요 막 그러죠. 피 뽑고 나면 다음은 무슨 검사예요. 그리고 막 잡아 돌리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IP 주소 물으러 갔으면 다 그런 게 끝나고 나면 다음 서버는 루트 서버입니다. 그 루트 서버는 요 주소니까 거기로 가세요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게 넥스트 서버 IP입니다. 통상 DHCP 서버 쓰는 걸로 끝난다 그러면 뭐 여기에 DHCP 서버 이외의 다른 주소가 적지는 않아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루팅을 실제로 전혀 무식한 디바이스라고 해가지고 루팅 자체도 다른 기계에서 이미지를 분석해야 됩니다. 이런 기계들은 다 OS가 자기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이 OS 이미지를 가져올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 샵에서는 바로 올리면 됩니다. 만약 가져와야 되는 컨택해서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IP 어드레스라고 하는 게 라우터인데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 DHCP 서버가 각 서브넷마다 하나씩 있지 않아요. 그건 RARP 시절이고 당시에는 RARP 시절에는 메커니즘이 잘 발달하지 않았고 각 서브넷마다 하나씩 있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DHCP 서버를 각층마다 지금 서브넷이 하나씩 있는데 서버들 그 용도로 다 놓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보전 단체 하나를 갖다 놓습니다. 이거는 라우터 여러 개 붙여가야 돼요. 그런 경우에 이제 중간에 라우터들이 DHCP 리퀘스트를 갖다가 릴레이를 해줘야 돼요. 왜 릴레이를 해줘야 되냐면 이것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ARP랑 동일하게 처음엔 서버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서버 자체가 누군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되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어쨌든 듣게 만들어야 하니까 있다면 뭐 하겠어요? 브로드캐스트를 합니다. 브로드캐스트를 하면은 라우터가 듣고 있다가 자기가 DHCP 서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거 DHCP 서버한테 넘겨줘야 되겠다. 릴레이를 해줘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라우터들은 거의 다 DHCP 서버의 기능을 다 장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책을 보시면 그래서 바로 치고 릴레이라고 되어 있는데 라우터가 릴레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릴레이는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라우터 주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클라이언트 하드웨어 어드레스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위에서 얘기했던 클라이언트 하드웨어 종류에 따라서 이제 예를 들어 와이파이나 이더넷이라고 그러면 그 6바이트가 적힐 텐데 불행히도 이 프로토콜이 어떻게 디자인됐냐면 이게 옵션을 빼고는 픽스드 랭스를 디자인됐어요. 그 그림의 왼쪽에 보면 세로로 화살표가 나 있고 거기 레벨이 어떻게 붙었냐면 픽스드 사이즈라고 해서 고정 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드웨어 주소 고정 길이가 얼마로 잡혀있냐면 128비트로 잡혀있어요. 이게 뭐냐면 16바이트. 얼마죠? 그렇죠. 16바이트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와이파이나 이더넷 주소의 길이가 몇 바이트입니까? 6바이트잖아요. 그러니까 10바이트가 비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고정 길이라고 해놨으니 그걸 줄여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0000 채워놔서 10바이트를 채웁니다. 그래서 패딩을 붙여요. 그래서 어쨌든 16바이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위에 하드웨어 랭스라고 이렇게 써놓으면 그 16바이트 중에서 예를 들어 6이라고 써놓은 6바이트까지가 실제로 하드웨어 주소고 나머지 패딩이다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부팅을 하는 경우에 이제 부팅을 도와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서버의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그 서버 안에서 그 이미지 파일의 path 같은 것이 밑에 적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옵션들이 오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고 거의 200개 가까운 옵션들이 정리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더 늘어날 전망인데 이것이 이제 DHCP의 모든 그 풍부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훑고 나서 실제로 우리가 DHCP 패킷을 보면서 어떻게 생겼나 실제로 보겠습니다. 예. 게이트웨이 IP 어드레스가 DHCP 서버의 IP인데 요즘 라우터가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라우터의 IP라고 부릅니다. 어디가요?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 아니요. 게이트웨이는 DHCP 서버 아니고요. 여기는 라우터가 없어요. 내가 부르는 라우터. 자,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랩탑은 저기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패킷들이 잡히고 있는데 여기서 DHCP만 적어. 여기 보이긴 보이나요? 원래 이제
이거를 제가 바꾸고 싶고 그래서 그 필터를 부피로 적으라고 그랬죠. 왜 이걸 필터를 부피로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DHCP를 잡으려면 부피로 DHCP란 필터 이름이 부피를 잡으라고 제가 했는데요. 이 정도 잡았으면 저는 충분할 것 같아요. 멈추고 패킷들을 보면 DHCP 패킷들이 잡혔는데요. 굉장히 많은 패킷들이 잡혔죠. 그래서 어느 한 놈을 잡아가지고 제가 보겠습니다. DHCP 디스커버라고 하는 패킷이 하나 있어요. 잘 안 보일 테니까 설명할게요. 0.0.0.0에서 보내. 이 말은 뭐예요? 0.0.0.0에 적었다는 말은 자기 IP 주소를 모른다. 그래서 목적 주소는 255.255.255.255로 있어요. 왜죠? 서버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내 주소도 모르고 서버 주소도 몰라요. 그냥 완전히 100T야. 여기서 보내는 메시지 타입이 이제 디스커버라고 하는 게 조금 이따. 그래서 이제 서버를 일단 찾아요. 자, 찾으면서 패키지 가지는 자 여기 요 인캡슐레이션을 보게 되면 보트스트랩 프로토콜이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보트가 아니고 DHCP입니다. 근데 뭐 이것이 보트 패키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일단 용서하고 넘어가죠. 자, 보트스트랩 프로토콜을 UDP에 쌓아서 보내는 거예요. 물론 UDP는 IP에 쌓아서 보내는 거예요. IP 데이터가 이제 이더넷이라고 되는데 실은 이더넷은 아니고 내가 와이파이 패킷 이더넷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어쨌든 링크레이어 프레임의 실력은 그래서 이제 보트스트랩 프로토콜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책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이제 잘 보이시고 있지만 보트의 리퀘스트라고 써있고 넘버 1이라고 했습니다. 넘버 1은 리퀘스트고 넘버 2가 리플라이였죠. ARP에서도 마찬가지 써있어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타입이 이더넷으로 되어 있어요. 이더넷 아니지만 그 다음에 하드웨어 렌스가 6으로 되어 있고요. 홉스는 0인데 이게 뭐냐면 지금 방금 나왔으니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릴레이를 몇 개 거쳐가는 겁니다. 중간에 라우터를 하나 라우터가 아니라 릴레이, 정확하게 말하면 릴레이를 어떻게 거쳐가느냐라고 하는 그 제한을 두는 거예요. 사실 이게 실제로 얼마나 몇 개를 거쳤느냐가 아니고 앞으로 몇 개를 거칠 수 있다. 아니죠, DTL. 지금 몇 개를 거쳤느냐. 지금 떠나는 애니까 몇 개 거쳤겠어요? 0개를 거쳤겠다. 이게 가면서 릴레이를 거칠 때마다 이제 하나씩 카운트가 올라가요. 그래서 저거 어디다 쓸 거냐? TTL과 비슷한데 저건 이제 대신에 숫자가 점점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예를 들어 뭐 6이다 10이다 8다 이렇게 된다고 할 때 그럴 때 너무 많이 릴레이를 거쳤다고 생각하면 버리고 싶다. 이럴 때 쓰는 용도. 그러니까 현재까지 릴레이 몇 개 거쳐서 왔냐를 체크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릴레이를 거치면 줄이는 용도로 쓰려고 해요. 트랜잭션 아이디라는 건 용도를 제가 쓰는 세컨드라고 하는 거 이거 아직 설명 안 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내가 서버를 발견하기 시작해서 서버랑 얘기를 하고 결국은 아주 주소를 받아오고 다른 파라미터들을 받아와서 이 호스트를 컨피규어를 할 건데 그럴 때 내가 처음에 컨피규레이션 시작했을 때 시점을 기준으로 몇 초가 지금 흘렀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0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방금 시작한 거 이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시작되는 건데 만약에 나중에 소식이 없어서 내가 또 메시지를 요청을 보낼 때가 있어요. 서버가 응답을 안 한단 말이죠. 응답 안 치고 다시 한번 물어보고 여러분들 친구한테 연락 안 오면 내가 전화 자꾸 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다음번에 보내는 메시지들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애초에 보냈던 메시지 이후로 몇 초가 흘렀 날을 기록해서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의 용도는 뭐냐면 한 가지 용도는 서버에 이런 요청들이 막 오잖아요. 서버가 바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건 막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건 막 너무 지연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보는 거예요. 누가 제일 오래 참고 있었나. 이 손님 중에 예를 들어 13초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손님이 있고 0.3초밖에 안 되는 데가 있으면 누구 먼저 해주는 게 불만을 좀 들었으면 되겠어요. 13초짜리 해주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애초에 노력을 시작한 때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흘렀나를 이 메시지 기록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서버가 그걸 보고 오래 참았구나. 얘부터 해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트비 플라이가 있는데 이게 영어로 되어 있다는 건 이제 유니캐스트라고 가로쳐져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나는 나한테 직접 보내서 알아주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질문을 했고 나는 지금 내 IP 주소가 없어가지고 어떤 IP 주소를 나한테 줘서 그 IP 주소를 목적지를 나눠갖고 들어다갖고 나한테 보내준다고 했을 때 나는 그러면서 그건 내 건지 알 수 있어요.
작아가지고 막 파도겠죠. 그래서 뭘 뒤져보면 하냐면 자기 웹소서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걸 알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해킹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능력이 없다. 표준대로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브로드캐스트가 1이라고 하죠. 여기 1이라고 써진 애들이 저기 있어요. 여기 막 섞여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지금 0이야. 나는 알아볼 수 있어. 클라이언트 주소는 현재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주소니까 0.0.0.0 되는 게 맞겠죠. 나는 지금 내 주소 몰라요. 그래서 지금 서버부터 뒤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 유어 클라이언트하고 이거는 지금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질문을 보내고 있는 거니까 자기가 받을 주소를 안다는 것도 없고 그냥 0.0.0.0 서버를 모르죠. 릴레이가 누군지 당연히 몰라요. 일단 브로드캐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걸리기를 기대하냐면 둘 중에 하나. 서버가 직접 걸리든지 우리 서버네요. 서버가 우리 서버에서 같이 물려있으면 짱땡. 그렇지 않다고 하면 뭘 찾겠어요? 뭐가 걸려든지 원하겠어요? 네? 서버가 아니라면 뽕 대신 닭인데 닭이 뭐죠? 네? 그냥 라우터가 아니라 DHCP 릴레이. 물론 라우터들이 다 해요. 라우터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닌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능적으로 얘기하면 릴레이가 걸려주고 릴레이가 걸려들면 얘는 뭐예요? 서버 쪽으로 보내주니까 어쨌든 뽕 대신 닭.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실제로 이게 실말이에요. 내가 IP 주소를 받아올 수 있는 실말 CC 7850F01-90 이게 내 지금 하드웨어 주소예요. 하드웨어 그 인터페이스에 꽂아 들어가 있는 주소인데 이걸 제시하면 어디에 이게 기록이 되냐면 결국은 DHCP의 DB에 기록되게 있어요. 그래서 현재 어떠한 IP 주소는 요 하드웨어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할당해 줬다, 사인했다 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게 됐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보세요. 응? 릴레이에 대한 개념 설명. 질문단자 좀 자, 지금 서버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클라이언트는 자기 서브넷에서 클라이언트는 자기 서브넷에서 브로드캐스트 하게 돼요. 그 목적지가 2525.2525 네? 브로드캐스트 주소 몰라요? 네. 다 이게 브로드캐스트란 말은 뭐야? 다 들으라, 강제로 들으라. 나 듣기 싫어요. 그런 애는 있을 수가 없어요. 브로드캐스트 주소 보내면 다 옥지고 들어야 돼요. 그 중에 누가 있길 바래요? 서버나 최소한 릴레이라도 있길 바래요. 근데 이제 릴레이를 쓰는 경우는 당연히 지금 고대 서브넷이 몇 개인데 우리가 거기다 다 하나씩 DHCP 만들기 위해서 서버를 놓냐면 그건 안 되죠. 그 서버는 여기서 멀리 있어요. 정보전산처에 DHCP 서버가 있다고. 멀리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여기서 이 라우터를 거쳐야 뭐 어떻게 가겠죠. 이렇게 또 라우터 거치고 또 이렇게 해서 라우터를 거치고 또 이렇게 해서 라우터를 거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DHCP 메시징을 얘가 감시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DHCP 메시지면 여기 서버가 없으니까 여기 물론 그분이 오셔가지고 여기를 셋업을 해줘야 돼요. 이거 DHCP 서버로 작동하여라. 그분이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켜줘야 돼요. DHCP 기능, 릴레이 기능. 켜졌다고 하고. 자 그러면 얘가 받아서 뭐 하냐면 얘도 그럼 뭐 25.25.25.25로 날릴까요? 메시지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유니캐스로 바로 쏴버려요. 여기는 얘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쐈어요. 근데 얘는 알고 있어. 왜? 그분이 넣어줬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이 컴퓨터에 지난번에 IP 주소 멀쩡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누가 넣었을까? 그분이 넣었지. 여기도 그분이 넣었단 말이에요. 뭐를? 얘 주소를 A.1.C.B라고 하면 이 주소를 여기다 넣어놨다고. 자, 네가 DHCP 리퀘스트를 보면 뭘로 쏴라? 솔로 쏴라. 여러분 야기데이 타그램을 지구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쏠 때랑 원래는 똑같아요. 목적 주소만 딱 박아놓고 쏴버리면 그게 간다고. 뿅 간다고. 그럼 역경은 어떻게 돼? 당연히 어디서 어느 릴레이에서 왔는지 아는지 S.Y.B.W라고 얘한테서 왔다는 거. 그럼 일단 일로 보내줘. 보내주면 얘는
지가 서버인 척 하면서 거기다가 답을 딱 꽂은 거예요. 그런데 답을 줄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B 플래그가 1이면 할 수 없이 브로드캐스트 25.25.25.25 해줘야 되고, 이게 0이면 바로 얘한테 쐈거든요. 얘는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답이 됐어요? 또 이렇게 원, 투. 그 방금 직접 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폭이 항상 1. 어? 이 경우는 1이죠. 이 경우는 1인데 만약에 여기 정보가 또 다른 릴레이를 가리키고 있으면 이제 글로 갔다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폭이 2, 3 추가가 되죠. 다음 점 적혀 있었죠. 네. 만약에 저랑 이제 클라이언트랑 인접해 있는 바로 인접해 있는 라우터가 DHCP 릴레이 기능이 없으면 그 라우터도 브로드캐스팅을 하나요? No. 그러면 끝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다음 점 있어요. 클라이언트 이체가 그냥 가장 가까워서 셋업하기 나름이에요. 셋업. 서버가 미국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를 셋업하기 나름. 그냥 먼저 터치를 한 릴레이 라우터가 보내는 서버로 그냥 근데 보통 라우터 하나죠. 서버는. 두 개씩 달려있는 경우는 사실 되게 드문 그런 경우라 그러면 얘도 걔도 그분께서 컨시스턴트하게 세팅해놨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을 필요가 없죠. 브로드캐스트 플랫? 브로드캐스트 플랫? 이거는 브로드캐스트. 그렇죠. 요청에 브로드캐스트 플레이라고 써놨으면 나는 브로드캐스트로 오는 응답 외에는 알아들을 수 있는 데가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릴레이가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가져왔을 때 그걸 브로드캐스트.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일을 라우터 할 수 있을까? 라고 상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라우터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게 일이 있지. 설마 그런 것까지 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클라이언트 아이폰 이거? 네, 현재 나는 모른다고 영점영점. 이 경우는 지금 모르기 때문에 지금 서버가 들고 우리는 그럼 돌아올 때도 그냥 영어로 계속 유지해도 아니 답이라면 0이죠. 0인데 이제 그 답은 어디 적히냐면 유어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아이폰을 계속 영어로 계속 0은 아니고요. 뒤에 DHCP가 주소 알아오는 용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주소 말고 다른 걸 알아오는 용도로 쓸 수가 있는데 그 경우가 이제 DHCP 인폼이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 클라이언트 아지 주소라고 하는 데가 0.0.0.0이 아니고 지가 이미 다른 아이디 10.7, 10.20까지 이렇게 자기 주소를 주죠. 릴레이가 이제 서버까지 DHCP 서버까지 전달을 했으면요. 그 다음에는 IP를 서버에서는 맨 처음 클라이언트가 그걸 받은 릴레이 주소만 알고 있으니까 그 릴레이 주소로 릴레이 라우터로 가서 그 릴레이 라우터가 없어져요. 그렇죠. 아니면은 차근차근 다시 뒤로 다시 하나씩 되고. 그건 상관없이 여기는 그냥 이 중간 부분은 그러니까 이거 릴레이와 서버 사이에 이 경로 자체는 그냥 인터넷을 가는 그 방법 똑같이 블랙박스 쇼디스패스로 어떤 어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 질문을 받은 릴레이 라우터가 소스를 바꿔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서버에서 밑에 맨 처음 라우터로 전달해 주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자기가 소스 IP라고 하고 싶은 자기가 클라이언트이냐. 그러니까 얘는 이제 팍스야. 팍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수라 백작처럼 앞뒤 얼굴이 다른 거예요. 나눴습니다. 이쪽을 내선 지가 서버이죠.
저쪽을 대서 자기가 클라이언트 이게 확실해. 서버 IP 어드레스를 내가 뭐 OS가 필요하면 내가 거기다가 넥스트 서버에 대한 주소를 넣어놓고 DHCP 아니 그거는 DHCP 서버가 알려줘. DHCP 서버한테 그렇지. DHCP 서버에서 여기에 그 서버 IP 어드레스에 다음 넥스트 서버 IP 내가 또 DHCP 그거는 DHCP 프로토콜이 아닐 거예요. 트리비얼하고 다운로딩하고 일단은 자기는 IP 주소가 없으면 IP 프로토콜을 써서 통신하기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일단 이 첫 단계가 해결돼요. DHCP 서버. 해결되고 나면 DHCP 서버가 하는 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나랑은 거래가 다 끝났으니 네가 다음번으로 가야 할 가게는 저쪽이야. 게이트웨이 IP 어드레스 네. 처음에 요청할 때는 0.0.0.0이죠. 몰라요. 그러면 얘가 DHCP 서버가 너의 라우터는 어디라고 그것도 가르쳐줘. IP 주소처럼 가르쳐줘. 처음에 릴레이를 아예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잖아. 그래서 라우터가 아무것도 몰라. 완전 백제. 그렇게 해서 메시지만 뿌리면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해. 그래요. 됐어요? 다 이해했죠? 클라이언트가 DHCP 요청을 하면 그 인접 라우터가 받아서 걔가 릴레이 기능이 있으면 바로 통신을 해갖고 이제 그 라우터가 받으면 다시 클라이언트 보내주는데 그때 굳이 브로드캐스트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할 때 자기 맥 주소로 적어서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굳이 브로드캐스트가 필요 없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레이어링 프린시플을 정확히 지킨다 그러면 그 유니캐스트로 IP 주소를 릴레이건 서버건 유니캐스트로 얘는 IP 주소가 1.2.3.4야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1.2.3.4야 들어라라고 빵 쏘면 그냥 갈까요? 외국까지? 아직 할 거냐? 뭘 해야 되지? 유니캐스트 주소만 갖고 있다고 못 가지. IP 주소만 갖고. 그 다음 뭘 해야 돼? ARP 해야지. ARP. 1.2.3.4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걔가 대답을 할까요? 못 할까요? 못해요. 지가 주소가 뭔지 모르는데 하지. 지 주소가 그 주소인데도 불구하고 몰라 이게 자기인지. 그러면 브로드캐스팅을 안 하는 경우는 어떤 장치가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렇게 쏘잖아. 네. 쏘는데 이놈이 그래서 뭐 이거 DHCP 패킷이다 이거. 주소는 지 건지 아닌지 안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긁어 올려가지고 그게 그 안에 자기 하드 주소가 있는 거죠. 이런 해킹을 하는 거. 해킹하는 거. 브로드캐스트 나는 안 해도 돼요. 거부하는 건 해킹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국 라우터에서는 그 클라이언트한테 그 브로드캐스트가 비트가 0이면 그 클라이언트가 직접 보내는 건 아니지 않나요?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보내는 거죠. 보내는 건데 원래는 그런 줄 몰라야 돼요. 왜냐면 그 전에 ARP를 해야 되는데 응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브로드캐스트가 0이라고 하면 그 경우에는 말이죠. 라우터와 DHCP 서버 자체가 해킹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ARP 해킹이라고 그러는데 대답을 안 할 게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가 지 ARP 엔트리에다가 강제로 넣어. 저놈한테 대답을 받아와서가 아니라 자기가 매핑을 들고 있잖아요. 이 IP 주소는 이 하드에 그걸 넣어버려. 그래갖고 그 하드의 주소를 받아서 보내요. 그러니까 내가 사기를 쳤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그런 능력이 있다기보다 DHCP 서버나 혹은 릴레이가 ARP 해킹을 하는 경우가 그게 그렇지 않아도 헷갈리는데 다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주소를 받아와서 이놈의 주소가 1.2.3.4라는 것을 내가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릴레이한테 주려고 해.
1.2, 3.4는 IP 주소만 가지고 배달이 안 돼. 얘가 ARP 응답을 안 하니까. 못하니까. 그러면 뭐예요? 하드 주소는 이미 어디 있어요? 이 DHCP 리퀘스트 안에 있죠, 이미. 응답에도 다들 똑같이 돼. 그러니까 요 무어 클라이언트 어드레스하고 클라이언트 맥 주소하고 요 두 개의 정보가 다 있으니까 자기 ARP 테이블에다 그 매핑을 넣어버린다고. ARP 프로토콜을 경유하지 않고 해킹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하드 주소를 가지고 바로 쏴버리면 클라이언트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특별히 자기가 해킹하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죠. 미안해, 헷갈리네. 여기 가면 어쨌든 네. 그래서 ARP 핵이 하나의 방법이지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브로드캐스트를 쓰는 라우터나 릴레이나 DHCP 서버에서 ARP 해킹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브로드캐스트를 하시면 무조건 강제로 다 받아야 됩니다. 그 중요한 방법을 통해서 서버나 ARP가 빠진 겁니다. 응답이 없는 경우는 타이머 같은 거 무슨 응답? 리퀘스트 이렇게 보냈는데 서버가 안 되거나 얘가 주변에 자체로 리퀘스트를 재전송을 하죠. 타이머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재전송합니다. 질문 더 없어요? 그러면 플래그는 클라이언트에서 마킹하는 게 아니고 아웃에서 마킹하는 거예요? 아니 클라이언트 마킹을 해놓으면 그 B가 이런 브로드캐스트로 해야만 합니다라고 하면 이걸로 해주고요. 아니면은 그 ARP 해킹을 써가지고 해야 될 거예요. 사실 나도 조금 이 두 가지 방법은 확실한데 클라이언트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확실합니다. 확실히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하면 배달을 드리죠. 클라이언트 쪽에서 얼마나 많은 해킹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다시 체킹하죠. 자, 그렇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진도를 나갈게요. 그래서 패킷 포맷이 지금 나왔는데 잘 안 보일 것 같지만 책에 나온 순서대로 그대로 있는 걸 확인하죠. 그래서 이게 리퀘스트예요. 리퀘스트고요. 지금 옵션들이 달려있어요. 이 옵션들이 맨 밑바닥에 있는 그 필드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옵션들이 자, 여기 보면 이제 옵션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사실 옵션이 아닌 옵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DHCP 메시지 탐지라는 옵션이 있어요. 53번 옵션이에요. 이게 지금 T는 53, L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TLB 포맷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한 거 있죠. 타입 렌스 파일.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 옵션을 갖다가 포맷을 줄 때 TLB 포맷을 써요. 왜냐면 이게 파싱이 타입을 알면은 이게 어떤 옵션이 있을까 알 수가 있고 렌스를 알면 그 밸류가 실려있으니까 얼마나 빠지다라는 걸 알고 파서가 좀 크면 지나갈 때 딱딱 떨어지게 잘 파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TLB 포맷인데 53번 타입이고 길이는 1바이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3번이고 길이가 1바이트니까 TL 나오고 B에 이제 1바이트짜리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그 데이터가 뭘 갖다 갖춰주냐면 요 DHCP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 이것을 앞에 나온 OP랑 헷갈리면 안 돼요. OP는 방향만 갖춰줘요. 이게 서버로 하는 메시지냐 서버에서 오는 메시지냐 하시면 리퀘스트냐 리스판스냐만 갖춰요. 1이면 리퀘스트, 2면 리스판스 거기까지 해 OP는. 실제로 자세하게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를 가르쳐주는 것은 이른바 이 옵션, 사실 옵션이 아닌 옵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DHCP 인폼이라는 메시지인데 제가 가려서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여기 와이셔츠 찍어줄 때 DHCP 인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 클라이언트 아이덴티파이어라는 표시가 있는데 이게 책의 설명에 의하면 예전에는 이 맥 주소를 주로 사용합니다. 실제로 많은 기계들이 아직도 이 맥 주소를 실마리로 사용해가지고 IP 주소를 찾아오는데 왜 꼭 맥 주소여야 되느냐? 클라이언트가 가진 아이덴티파이어로 좀 버추얼하게 만들자. 피지컬하게 쓰고 꾸어져 들어있는 주소만을 실마리로 쓸 거냐고. 그래서 꼭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아이덴티파이어라는 것을 갖다가 쓰는 것이로 점점 영향이 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 밸류가 뭐 이상한 어떤
랜덤하게 보면 012074 그런 단어 꼭 대표소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호스트네임은 위라는 어떤 위라는 호스트네임을 쓰시는 분이 왔다 갔다 패킷을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 리퀘스트 리스트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어떤 파라미터를 가르쳐달라고 서버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뭐뭐뭐 가르쳐주세요 라고 이제 요청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서버넷 마스크가 뭐냐, 도메인 이름은 뭐냐, 라우터는 누구냐, 도메인 네임 서버는 누구냐, 뭐 넷바이오스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들은 뭐냐, 라우터 디스커버리를 할 거냐, 허용하느냐, 스테이 루트를 허용하느냐,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지금 물어볼 예정입니다. 물어보고 싶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대답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DHCP 인폼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용도인데, 그래서 다양한 DHCP 메시지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이거 잠깐 몇 페이지 뛰어넘어서 240페이지를 잠깐 보세요. 240페이지에 가면 서버와의 인터랙션이 나옵니다. 이게 통상 주소 자체도 모르는 아예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는 클라이언트가 서버와 벌이는 일이에요. 자, 맨 처음에 클라이언트 쪽에서 디스커버 쪽, 셀렉티드 서버라고 했는데 사실은 셀렉티드는 아직 아니고요. 처음에 디스커버 할 때는 선택된 서버는 없어요. 자, 맨 처음에 무슨 메시지가 나오냐면 디스커버가 나와요. 디스커버. 이것은 이제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로서 뭐냐면 이 동네 서버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뭐 서버가 쉽게 있을 수도 있고요. 재수가 재수 얘기는 아닙니다. 그 서버 아니면 대신 역할을 하는 라우터가 있는데 라우터가 이 디스커버 메시지를 지가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이 디스커버 메시지로 서버 쪽으로 리레이를 한 다음에 서버가 응답하게 하겠죠. 자기는 중간에서 중계만 할 거고. 그래서 디스커버 메시지를 날리면 서버가 하나라 그러면 한 개의 오퍼가 옵니다. 한 개의 오퍼. 근데 서버가 여러 대로 하면 서버 하나마다 각각 오퍼가 따로 와요. 그래서 오퍼가 하나 혹은 그 이상 서버들로부터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랬을 때 이 서버들의 오퍼를 봐요. 이게 뭘 오퍼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IP 주소가 없는 상황이니까 IP 주소를 오퍼를 합니다. 너 이 주소 쓸래? 라고 오퍼를 한다. 그럼 이제 오퍼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오퍼가 있겠죠. 그건 하나를 딱 선택해요. 그래서 리퀘스트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리퀘스트라고 하는 건 서버를 사실 셀렉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네 오퍼 마음에 든다. 나너 거 쓸게. 네가 제시한 게 IP 주소를 쓰마. 라고 하는 게 리퀘스트. 말이 좀 가지고 리퀘스트면서 이제 오퍼에 대한 수락이에요. 이렇게 할 때 리퀘스트는 물론 브로드캐스트가 됩니다. 왜냐? 왜 브로드캐스트가 되냐면 내가 선택한 그 서버에만 얘기하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오퍼한 애가 지금 이렇게 나를 쳐다보고 있죠. 너 내 거 쓸래? 하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그죠? 다 들리게 브로드캐스트를 안 하면 나머지 서버들은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게 돼. 내 거를 지금 받아갔나 안 받아갔나 몰라. 그래서 이 브로드캐스트로 내가 선택한 서버만 딱 얘기해주면 나머지 애들은 자기 거가 오퍼가 거절했다는 하고 그 오퍼를 다 걷어가요. 그리고 선택된 서버만이 마지막으로 액노리지먼트를 해줍니다. 오케이, 네가 쓰기로 했다는 거 리퀘스트 내가 수락한다. then discover offer request act 순서로 이어지게 되고요. 액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그 주소는 내게 된 거예요. 내가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주소를 과연 내가 받았다고 확신하느냐 라는 문제가 나와요. 무슨 문제냐면 요놈의 서버가 정신이 없거나 잘못 세팅되어 있거나 요상한 짓을 하는 놈이라서 그 주소를 쟤한테도 주고 나한테도 주고 여러 사람한테 동일한 주소를 오버부킹할 수 있고, 기차표를 샀는데 그 자리에 가보니까 딴 사람이 앉아있어요. 이런 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체크해줘야 돼요. 클라이언트는 무조건 받았다고 고맙습니다, 땡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 주소가 중복 없이 나한테만 유일하게 주어졌느냐를 체크해요. 그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죠, 우리가? 지금 한번 대답해봐. 자, 뭐죠?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 시험 문제 이렇게 낼 건데 이거 대답을 못하면 저는요 단발 지식을 묻는 것보다 어떤 걸 좋아하냐면 쭉 스토리 속에서 이게 이어지는 그런 질문을 좋아해요. 이어지는 속에서 ARP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유기적으로 조직적으로 되어 있으니 이건 그렇기 때문에 살았다고 떨어진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스토리가 쭉 흘러갈 때 전에 배웠던 게 다 들어가요. 여기서 그런 걸 물어봐요. 오케이? 자, 이때 뭐가 쓰여야 돼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뭐죠? 그래튜이터스 ARP 아니면 또 뭐라고 했어요? ACD. 예전 기계들은 그래튜이터스 ARP, 최신 기계들은 ACD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하고 싶은 거지? 내 주소를 딴 놈이 쓰고 있나를 체크해 봐야 된다. 그거 꼭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DHCP 트레이스를 쭉 잡은 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 여기 잡힌 게 2738로 패키지거든. 그걸 갖다가 이 필터를 싹 지우고 2730 여기 DHCP 에크 받은 거 이게 에크 받은 다음에 지금 에크 패키지 하나 있어요. 에크 받은 다음에 요 2818번 패키지인데 요 필터를 다시 싹 지워버리고 리턴을 치면 필터 없는 전체 트레이스가 다시 보이거든요. 그러면 에크를 받은 뒤에 조금만 훑어보면 금방 ACD 같은 게 나가는 거 여기 있네요. 지금 요놈이 에크를 받았을 때 받은 IP 주소가 뭔지 먼저 체크해봅시다. 옵션 리스트를 딱 주고 이 IP 주소가 10.16. 제가 안 보일 테니까 이거 10.16.8.232로 돼 있어요. 이걸 지금 받았어. 이 호스트가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받은 다음에 얼마 안 가서 벌어진 일이 뭐냐면 이놈이 자기 어드레스를 체크할 거예요. 근처에 있어요. 그걸 받았죠. 맞습니다. 10.16.0.1인데 요거는 저거네. 서버가 미안합니다. 에크가 서버 쪽에서 온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서버는 아니고 10.0.0.1이 뭘 것 같아요? 릴레이죠. 이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0.16. 지금 0.5 서브넷에 아마 라우터가 10.16.0.1일 것 같은데 얘가 릴레이겠죠. 그래서 얘가 알려준 게 지금 주소가 your IP 어드레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0.16.8.232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 에크 뒤에 체크가 어딘가 들어갈 거예요. 8.232 사냥을 거예요. 8.232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ARP를 왜 체크를 안 해? 그래튜이터스 ARP라는 놈도 있고 ACD라는 놈도 있는데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요. 일단 우리가 해보죠. 네? 받아서 그랬을 수도 있죠. 일단 다른 에크를 이놈의 경우에 요로 IP가 12.137 12.137이니까 2942 부분에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12.137 어떻게 되면 0.0.0.0 이게 지금 저희 컴퓨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ACD를 통해서 자기 주소를 체크한 거죠. 지금 자기가 받은 주소가 따분이 아니죠. 그럼 237, 237. 일삼칠 맞죠? 누가 맞아요? 다시 보여줘야 돼? 아씨 힘들어. 자,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얼마 안 가서 한 일이 뭐예요? ACD를 하잖아. 서버한테 받은 게 이게 그 유일한 거야. 이 소리에 있어서 체크
그래서 실제로 DHCP 표준에는 없지만 항상 하는 일이 그 그림에 나온 것처럼 check for conflict. 이게 뭐냐면 중복 할당되어 있는지를 체크해요. 자기만 쓰는 게 맞는지. 만약에 중복 할당됐잖아요. 내가 HD를 했는데 누가 떠는 대답을 해. 그러면 중복 할당된 거 아니에요. 서버 잘못이죠. 그런 경우에는 그 밑에 디클라인이라고 있죠. 디클라인이 그 중복 할당될 때만 디클라인. 미안하지만 사절입니다. 남한테 준 걸 또 한테도 사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그림 6.6-2에서만 봐도 지금 메시지의 탑이 여러 개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Discover, Offer, Request, Act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요거는 디스커버부터 나오는 거는 사실 완전 백제부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요 순서를 따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IP 주소를 받아온 다음에는 추가적인 파라미터들을 컨피그 할 때 IP 주소는 자기는 이미 있다. 이미 잘 받아서 쓰고 있다. 그럴 때 추가 파라미터들, 라우터가 누구냐, 뭐 DNS 서버가 누구냐, 서브넷 마스크는 뭐냐, 뭐 이런 거를 추가로 알아올 때 쓰는 메시지가 뭐가 있냐면 인폼이라는 게 있어요. DHCP 인폼. 이런 애들은 이미 IP 주소는 받아왔어요. 그래서 여기 클라이언트 IP 주소 같은 데도 이미 세팅이 돼 있어요. 8.232 갖고 있는 거거든요. DHCP 인폼은 이제 그 외에 파라미터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책에 안 나온 것 중에 NAC가 있죠, NAC. 이 DHCP NAC는 서버 쪽에서 오는 메시지인데 뭐냐면 서버가 NAC라고 안 그러고 NAC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네가 요청한 IP 주소를 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거 해봤어요? 집에서? IP 컨피그에서 릴리즈 해봤어요? 안 해보면 시험 문제 하나 크게 만들 수 있어요. 자, IP 컨피그 하고서 IP 컨피그하고 릴리스를 해보잖아요. 이때는 내가 인터넷이 돼. 브라우저를 구글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릴리스 딱 해보세요. 그럼 여기 당장 많은 말들이 뭐가 나오죠? 미디어 연결 끊김. 자, 릴리스를 해버리고 한 상태에서는 다시 제가 인터넷을 하려고 해도 말이죠. 구글 누르잖아요. 누가 이상하지? 안 되죠? 인터넷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뭐 한 거예요? IP 주소 반납해버렸어. 이 집 서버한테. 자, 그랬을 때 지금 와이어샤크에 가서 보면요. 내가 뭐 한 게 나오냐면 제가 릴리스 한 게 어딘가 나와요. 눈이 날카로운 사람은 찾아보죠. 안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안 나죠? 번호가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다시 연결을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인터넷이 안 되니까 리뉴 할게요. 리뉴 하면은 이제 다시 IP 주소가 12.23137 다시 할당이 됐죠. 그러면 인터넷이 되는지 체크해 볼게요. 돼야 되는데. 됐죠? 네. 이제 리뉴를 하면 다시 어드레스를 받아와서 이게 가능해지는데 이럴 때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스탑 시키고 137인데 얘가 지금 다른 파라미터들을 알아보려고 여기 보면 뭔가 했죠. 우리 호스트가 137이 우리 되겠는데 여러분 지금 리퀘스트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부터 그 디스커버랑 디스커버가 지금 안 잡히잖아요. 디스커버가 안 나오는데 왜 우리 디스커버를 우리가 못 보냐면 그 당시에는 쓸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 IP 주소가 137이 아니었을 때 0.0.0.0가 잡힌 거. 목거를 받았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주소가 0.0.0.0이었을 때 나간 패킷들은 여기에 카운트가 안 됐어요. 지금 IP 주소가 10.10.12.137로 되어 있는 걸 잡아요. 그래서 목거 받은 거하고 에크 받은 거 저쪽에서 온 것만 지금 잡아요. 그리고 나중에 인폼은 이제 우리가 그 IP 주소 외에 다른 파라미터들을 받아오기 위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집에서 IP 컨피그 릴리스하고 IP 컨피그 리뉴를 해보면 이거 우리 호스트가 HTTP 메시지를 막 서버에다 수업으로 받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책에 242페이지부터는 계속 그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DHCP 메시지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메시지들의 생긴 모양이 어떤 건지를 잘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와이어샤프를 가지고 꼭 해보세요. IP 컨피그 리뉴, 릴리스 리뉴 이런 거는 그거 잘못했다고 해서 갑자기 컴퓨터가 안 되고 그러진 않아요. 리뉴라는 걸 안 까먹으면 릴리스 버렸는데 못 알아서 하는 게 이거는 다시 껐다 켜야 되는 거고 릴리스하고 리뉴만 아니면 메시지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옵션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메시지에서 여기 53번 파일의 옵션이 이제 DHCP 메시지 파일이 어떤 종류의 DHCP 메시지냐고 볼 수 있는 거고 클라이언트 아이덴티파이라고 하는 건 여기 맥 주소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와이든 PC 이름 그렇죠. 얘 이름 와이든 PC 이름이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옵션들이 있는 파라미터 리스트가 지금 얘가 알고 싶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버만
이런 걸 갖다가 다 DHCP 서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게 있지만 여기 보면 이제 DHCP 사용이 예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리스 기간이 되어 있죠. 그래서 4월 9일 화요일 오후 4시 20분부터 4월 9일 화요일 오후 4시 50분까지 30분 동안 리스를 받았죠. 30분 리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IP 주소 할당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IP 주소 할당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251페이지로 251페이지에 가보면 여기에 DHCP가 어떤 그 동작을 하는지를 스테이트 머신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DHCP가 컴퓨터를 켜게 되면 지금 여기 얘기한 것처럼 DHCP 사용기에 이 경우에 그 클라이언트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냐. 여기 지금 DHCP 클라이언트가 돌고 있는데 얘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냐면 맨 처음에 init 상태, initialization 상태가 있어요. init 상태가 있다가 디스커버 메시지를 보내면서 selecting 하는 거예요. 이 selecting은 뭘 select하는 거냐면 이제 앞으로 오게 될 서버들로부터의 오퍼를 보고 그 중에 하나를 고를 그런 상태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selecting 상태에서는 오퍼들을 쭉 받아요. 그 타임을 두고서 서버들로부터 오퍼를 받아요. 일주일이 지나면 오퍼 받을 시간 다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를 실제로 고르죠. 골라서 리퀘스트를 보내요. 네가 한 오퍼 마음에 든다. 그래서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자, 그렇고 나서 이제 리퀘스트에 대한 응답, 즉 액놀로지먼트가 올 때까지 리퀘스팅 상태가 있어요. 그러다 리퀘스팅 상태에서 마침내 액트가 오게 되면 바운드 상태가 되는데 바운드가 뭐냐면 뭐가 묶였다는 거예요. PP, 영어 시간 안 되지만 바인드의 PP 바운드입니다. 이 뭐가 바인드 되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냐면 나의 하드웨어 주소, 즉 웹 주소 혹은 대안인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나에게 할당된 IP 주소가 바운드가 됐다. 그래서 이 IP 주소는 웹 주소로 맵핑됐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IP 주소를 내가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주소를 마음껏 쓰다가 그래서 그 검게 진하게 되어 있는 화살표가 동그라미가 정상 경로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진행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경우가 언제 생길 수 있냐면 그 리퀘스팅 상태에서 보면은 서버가 내가 리퀘스트를 했는데 리퀘스트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걸 서버 측에서도 거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서버 쪽에서 오퍼한 오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파라미터 한 개를 뭐 고친다거나 이렇게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서버가 또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니스로 가서 다시 이제 오퍼들을 받아야 되는데, 자, 그렇지 않고 이제 바운드 상태가 와 있다고 할 때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50%의 시간이 지나가면 리스트에 50%의 시간이 지나가면 리뉴를 갖다 자동으로 신청합니다. 지금 30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이제 이놈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와이셔츠를 찍어놓고 이놈한테서 나가는 DHCP 메시지를 가만히 이렇게 덫을 놓고 기다리면 내가 15분 후에 DHCP 메시지를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리뉴를 시도할 거예요. 그래서 T1 타이머라는 타이머가 있는데 T1이 바로 그 리스 기간의 50%가 지나면 다시 작동되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T1이 지나면 이렇게 다시 리뉴잉 시도를 하게 되고 그다음 그 리뉴를 하면 물론 이제 정상적인 케이스에서는 OK를 받게 돼 있어요. F를 받아서 다시 바운드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리뉴를 했는데 대답이 없어 서버가 무슨 일인지 대답이 없고요. 그러다가 T2라는 시간 타이머가 또 있는데 이 T2라는 타이머는 리스 기간의 8분의 7, 즉 87.5% 시간이 흘러가고 나면 따르는 울려요. 이때 리바인드 시도를 해요. 리바인드 시도를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를 해본다는 얘기인데요. 리바인드 시도를 해서 그때 에크를 받으면 다시 바운드 상태로 돌아가지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서버와의 연락이 끊어졌고 이 리스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돼서 다시 이닛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그 현재 리스 기간이 끝나자마자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무슨 이유로 해서 서버가 삐졌어. 그래서 내가 리바인드에 가서 노력을 했는데도 얘가 바로 맥크를 알려버릴 수 있어. 맥크. 안 돼. 그러면 바로 이미지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로직을 이해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계를 쓰든 안 쓰든 얘가 계속해서 이 DHCP 클라이언트 백그라운드에서
서버 쪽으로 리뉴를 계속 해주는 한 여러분은 IP 주소를 안심하고 계속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ipconfig/renew 릴리스를 딱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안 배운 DHCP 메시지가 또 하나 있는데 그러면 DHCP 릴리스 메시지가 있어요. 자, 메시지가 discover, offer, request, act, inform, 그다음에 neck까지 6개로 오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릴리스. 바로 나는 이제 다 끝났어요. IP 주소 반갑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인데 그게 여러분이 ipconfig/release를 하면 릴리스를 하게 되면 보내지고 이것이 서버 접수되면서 서버하는 주소가 다 사용되어 있음을 알게 되고 그것은 클라이언트 이제 할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하세요. 네크는 서버 쪽에서 거부합니다. 디클라인이라는 메시지에 얘기하는 디클라인은 클라이언트가 거부합니다. 서버 쪽에 오퍼를. 그런데 서버가 클라이언트 쪽 오퍼를 했자 놓을 수 있어요. 그게 네크. 이게 뭐일 수 있냐, 어떤 경우에 일어날 수 있냐, 간단히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 IP 주소를 바꿔달라 할 수 있고 또 파라미터 중에 딴 걸 얘기하고 그러면 서버가 그건 수용할 수 없다, 수락할 수 없다라고 해서 중간에 등록합니다. 그거는 이제 끈덕지게 조르는 놈이 있어요. 안 해준다는 게 계속 댕기는 놈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계속 맥히지. 맥크 하는 거. 맥크를 하면 지금 28초 동안 졸아대고 있어요. 세컨드 엘랩스가 28이야. 28초 동안 계속 귀찮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갖고 이 중에 어떤 파라미터가 지금 얘가 서버가 마음에 안 드는지 모르겠는데요. 뭔가 잘못된 요구를 계속 서버 측에 하고 있어요. 서버가 계속 이해하는 문제. 또 다른 질문. 클라이언트가 디클라인 보내면 이제 서버가 뭐 다른 걸 하나요? 오퍼를 준다던가 뭐 아니면 가만히 있는 건가요? 클라이언 했다고 하는 거는 지금 그 스테이트 머신에서 보면 라인이 어디 나오느냐면 리퀘스팅 하다가 리퀘스팅을 했는데 그 에크까지 받았어요. 에크까지 받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디스커버에서 오퍼를 받고 리퀘스트에서 에크까지 받았는데 에크의 내용이 또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면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계약 관계예요. 서버 클라이언트가 조건들을 주고받고 있는데 그때 서버가 에크에 보내는 조건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서버는 그 사이에 변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퍼한 내용을 클라이언트가 마음에 들어서 리퀘스트를 줬는데 그 사이에 뭔가 바꿔갖고 또 이상한 얘기를 하면 그건 전에 했던 얘기랑 다르고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러면 디클라인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니고시에이션의 전 단계에 걸쳐서 서버 클라이언트는 자유도가 있어요. 그래서 네가 한 말 난 마음에 안 드는데 뭐 디클라인 한 다음에 서버는 뭐 오퍼나 에크나 다시 주는 건 없어요? 여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딜은 거기서 끝나는 거고 딜이 끝났다고 하는 건 리퀘스팅 상태까지 왔다는 건 서버 하나를 지목해서 딜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 딜이 망가졌으니까 다시 이미 상태로 돌아가는 수가 없어요. 또 다시 디스커버를 날려서 오퍼들을 다시 또 수집해요. 그건 뭐 프로그램 버그라고 할 수 있고 지금 그 통상 서버가 그 하나인데 이쪽에도 주소를 할당한 걸 또 저쪽에 주는 일은 사실은 되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거는 그 프로그램을 정말 잘못 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있을 수 있는 경우는 뭐냐면 서버가 2대, 3대 있는 거죠. 그러면
서로 보통은 풀을 나눠갖고 할당을 해요. 리스를 갖다 하는 담당하는 IP 부서 기관이 서로 잘라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약간 오버랩 될 수도 있어요. 관리하는 기관이. 근데 이제 오버랩 될 수 있어서 지금 이걸 넣은 거예요. 얘가 할당한 줄을 모르고 서버 1이 이미 A라는 호스트한테 할당을 했는데 B가 요청해서 지금 서버 2가 할당을 해주는 그 주소가 실은 A한테 서버 1이 해준 주소가 있어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버그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제가 오피스에서 무선랜으로 써가지고 IP 주소를 받아와서 잘 쓰고 있는데 가끔 아직 풀을 나오면 그거는 둘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 것이 서버가 잘못했는지 아니면 누가 해커가 아프 그 포지닝 같은 걸 통해서 그걸 뺏어가려고 그래도 벌어질 때는 뭐라 그러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는 빠져보죠. 또 다른 질문입니다. 네, 그럼요. 인폼도 서버 쪽으로 나뉘는 것이고 서버한테 이제 어떤 IP 주소 외에 다른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정보를 요청해서 이제 그걸 받아서 셋업하고 쓰는 형식입니다. 인폼을 이 경우에는 이제 자기 IP 주소는 알고 있고 인컴인 상태에는 이미 사실 IP 주소를 받은 건데 굳이 서버 지정을 안 해도 브로드캐스트 해갖고 서버 쪽으로 많이 오는 거죠. 그 사실은 보면 이제 상당히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릴레이 주소라든가 엑스 서버 주소라든가 다 다른 정보들이 있는데 인폼을 할 때 서로 다른 기계라서 누구한테 이거 할 때는 사실은 또 그 정보 하나도 안 쓰고 다시 영어로 다 써서 질문한 대로 맞는데 이렇다고 해도 인폼 쓰기에 의한 기타 정보를 받아오는 거가 조금 프로그램 짝이 날리는 거죠. 그걸 그 정보를 다 써서 해도 괜찮고 아니면 그걸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프로토콜 동작 자체는 오케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